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묻히다와 묻히다 소리가 같죠? 이 두 개의 단어를 구별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이 이 말들이 모두 고유어다 보니까 다의어로 많이 쓰여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어요. 그래도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우선 두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구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받침이 없는 묻히다. 이렇게 그 소리, 쓰인 소리와 똑같이 읽히는 이거는 음식을 섞다. 이 섞는 걸 버무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나무를 묻히다. 이럴 때 주로 쓰이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묻히다는 이 희가요, 피동 접사이기도 하고 사동 접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묻히다는 피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사동사로 쓰이기도 해요. 피동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흙에 손이 덮여 있잖아요. 이럴 때 쓰이는 의미가 피동입니다. 그래서 흙에 손이 묻히다. 그래서 위에 덮여버렸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피동입니다. 그리고 사동으로 쓰일 때는 피부에 다른 것이 들러붙었다, 묻었다, 이렇게 다리에 흙이 묻었다 이럴 때 묻히다 라고 쓰고요. 흙에 덮였다라는 말로 쓰일 땐 피동의 의미로 묻히다 를 씁니다. 그래서 묻다라는 말에 희가 붙어서 피동사가 되거나 사동사가 되는 경우에요. 의미가 좀 잘 전달되게 하려고 제가 그림을 좀 넣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각각의 단어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묻히다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물이나 이런 샐러드, 야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넣어서 섞는 것, 골고루 한데 뒤섞는 것, 이런 것을 묻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묻힌 콩나물이 제일 맛있어요 할 때 콩나물을 묻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거죠. 또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 시금치를 묻혔어요. 이렇게 주로 나물을 만들 때 그 재료를 모두 섞는 것을 묻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참 할머님이 묻히신 탕평채가 그렇게 맛깔스러웠다면서요? 라고 할 때 탕평채를 묻히다 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기서 탕평채라는 건 한국의 고유한 음식인데요. 청포묵을 다른 재료와 섞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설명하면 잘 전달이 안 될까봐 제가 그림을 집어 넣었습니다. 맛있게 생겼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한데 섞는 거, 이거를 묻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피동사로 쓰일 때 묻히다, 이제 묻히다죠. 묻히다가 피동사로 쓰일 때 이때는 다른 것에 이렇게 덮여버리는 경우, 그래서 다른 물건 속에 흙이나 다른 물건 속에 넣어져서 보이지 않게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묻히는 거, 또 오랫동안 묻혀있던 유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물건들이 있었다면 그 물건들을 유물이라고 하죠. 이런 거 오랫동안 땅 속에 흙에 덮여져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 이것을 묻히다 라고 피동사로 쓰는 거죠. 마을 뒷산에 사태가 나 무려 5집이 흙더미 속에 묻혀, 여기서는 를 축약한 게 묻혀죠. 그래서 이 희가 피동 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흙더미 속에 묻혀, 흙에 묻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묻히다, 피동사로 사용합니다. 또 속 깊이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덮였으니까 감춰져서 드러나지 않은 것. 그래서 영원히 묻힌 진실, 물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도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았다. 이럴 때도 이 묻히다, 피동사 사용합니다. 그 일은 시간 속에 묻혀. 그래서 시간 속에 묻히다, 영원히 묻히다, 뭐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할 때 감춰져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럴 때 사용하죠. 그리고 어떤 진실은 때때로 차라리 비밀로 묻혀,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되는 것, 이럴 때 묻히다, 피동사 사용합니다. 또 모습이 어떤 것에 가려져서 또는 소리가 다른 소리에 막히거나 뭐 덮여서
들리지 않는 경우 이럴 때도 쓰지요. 그래서 해가 저물자 마을은 어둠에 묻혔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에 드러나지 않게 됐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어머니의 뒷모습이 인파에 묻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가려져서 어머니를 찾을 수 없게 됐을 때 인파에 묻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파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사람의 파도처럼 막 사람이 많은 거는 인파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함성에 묻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에 묻혀서 다른 거는 들을 수 없었다. 뭐 이럴 때 함성에 묻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과 의미가 통하는 부분이 있죠. 덮이다, 가려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의자나 이불 같은데 몸을 푹 집어넣는 거, 이런 것도 묻히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히고 여기 몸을 의자에 쭉 기대고 마치 의자에 이렇게 안기듯이 몸을 쭉 파묻어 버리는 그런 경우에도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요. 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감례는 얼른 아랫목 이불 속으로 묻혀버렸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자기 모습을 가렸다. 이런 의미로 쓸 때도 묻히다, 피동사 사용합니다. 또 어떤 상태, 환경에 휩싸이는 것, 그 안에 푹 들어박히는 것, 이런 경우에도 쓰죠. 마을 전체가 단풍에 묻혀 있었다. 그래서 전체가 단풍으로 쫙 깔려 있는 경우, 이럴 때도 이런 표현 사용합니다. 우리는 진한 꽃향기에 묻혔다. 그래서 꽃향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속에서 다른 냄새는 맡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의미로 꽃향기에 묻혔다. 좀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런 때도 묻히다 라는 피동사를 사용합니다. 또 어떤 일에 몰두하다. 이렇게 어디에 묻히고 버렸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도 묻히다 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그는 일에 묻혀 살았다. 그러면 일만 하고 살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일 속에 파묻혀서 살았다. 이런 말이죠. 한때는 난데없이 글에 미쳐 원고지 더미에 묻혀 보낸 일도 있었다. 원고지 더미에 묻혔다 라는 얘기는 원고지가 내 위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내가 그 원고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의미로도 되는데 실제로 사람이 원고지를 위에 막 쌓아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은 몰두하다 라는 의미, 글 쓰는데 몰두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자, 피동의 의미만도 이렇게 많은데 이제 사동의 의미가 또 섞여서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까 봐 일부러 제가 구별을 좀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피동사로서의 묻히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는 사동사, 여기 어디에 바르게 되다, 덧붙여지게 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가루나 풀, 물 이런 것들이 다른 물체에 들러붙는 거, 들러붙는 것을 묻히다, 묻게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에요. 물에 손을 묻히지 마세요, 묻게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동은 게하다로 바꿔서 쓸 수 있죠. 또 빵을 만들면서 얼굴에 밀가루를 잔뜩 묻게 했어요, 묻혔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동 표현이에요. 먼저 고기에 빵가루를 묻게 하세요 이런 말이죠. 묻히세요. 그래서 바르다, 들러붙게 하다 이런 의미로 묻히다 사동사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동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묻히다의 피동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용 예가, 그래서 제가 조금 구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동사는 이렇게 바르다, 붙이다 이런 의미 외에는 별로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소리나는 대로 쓰는 받침 없는 묻히다는 나물 묻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묻히다라는 거는 피동일 때는 덮이다, 가려지다, 안 보이다 이런 의미고요. 사동으로 할 때는 묻게 하다, 바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묻히다와 묻히다 이렇게 발음은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구별해 드리려고 묻히다 이랬지 발음은 둘 다 묻히다로 발음을 해야 합니다. 쓸 때만 달라요. 그리고 쓸 때 내가 어떤 의미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쓸지 이렇게 쓸지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소리가 같은 이 두 개의 말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을 사용해야 바르게 쓰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저하고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하고 이제 맞춰볼까요? 어머니께서 나무를 무치는 거죠. 나무를 맛있게 무치신다. 또 땅에, 이거는 가려지는 거, 덮이는 거니까 땅에 묻힌 보물이라고 해야 돼요. 땅 나오면 묻히다라는 피동사 떠올리셔야 됩니다. 또 숙제에 묻혀서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숙제에 덮여서 그 숙제 때문에 숙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묻혀서 라는 말 써야 되고요. 또 교실 전체가 침묵에 묻혀 있는 거죠. 섞이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걸로 침묵으로 덮여 버렸어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묻혀를 써야 합니다. 물론 발음은 묻혀죠. 또 샐러드니까 나무라고 같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샐러드를 무칠 때는 힘을 주지 말아야 해요. 힘 주면 샐러드가 다 시들어 버리죠. 자, 묻히다와 묻히다. 발음은 둘 다 묻히다지만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하는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